하지만 가격이 막 이렇게 떨어지 말이 뭐 9억에서 5억인데 4억이잖아요. 9억 하던 아파트가 5억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바로 옆에 있는 동네는 집값이 오히려 올랐다는 거예요. 같은 수도권인데 어떤 동네는 축제 분위기고 어떤 동네는 한숨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집값 차이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뉴스나 기사나 영상에서 보이는 실제 사례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경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경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현상들과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내용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에 나온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 25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평균적으로 조금 올랐다라고 해요. 서울은 약 6.8% 상승을 했고, 6.8%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경기도는 2.2%, 인천은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시장이 살아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가 하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 시장,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좀 보면 수도권 안에서도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 73개 조사 지역 중에 45곳은 올랐지만 무려 28곳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수치상으로 조금 이거를 단축을 시켜보면 10곳 중에 4곳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고 하긴 하지만 4곳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디가 마이너스고 어디가 떨어졌는지 이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평택, 이천, 포천 이런 지역들입니다.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9억 아파트가 5억까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곳은 평택이에요. 평택 고덕신도시 자연앤자이라는 아파트가 정말 큰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21년도 9억에 거래됐던 아파트가 25년도 초엔 6억까지 떨어졌고, 최근에는 5억 초반에도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진짜 멘붕이 될 수 있어요. 21년도에 9억을 주고 샀던 이 아파트가 지금 4년 만에 5억 초반에 거래가 됐다? 이거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21년도에 또 샀겠죠. 하지만 가격이 막 이렇게 말이 뭐 9억에서 5억인데 4억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1억 모으기도 힘든데 4억이 내가 집을 샀는데 떨어졌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멘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멘탈이 붕괴가 됐겠죠. 특히나 집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거의 모든 대다수의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겁니다. 또 21년도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손실이 말을 못할 정도로 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9억짜리 아파트가 왜 5억까지 떨어졌을까? 왜 이 현상이 생긴 걸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627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6월 27일부터 수도권 전역에 걸쳐서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대출을 안 해주기 시작을 했고, 실거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입 의무를 6개월로 정해뒀죠.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강남이나 과천처럼 비싼 지역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외곽 지역엔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지역보다는 외곽 지역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의존을 해서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이 큰 타격을 입고 큰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공급 과잉 같아요.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새 아파트가 엄청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사람보다 물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있는 가격들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새 아파트라고 해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요와 공급,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공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수요되어져 있는 곳들의 가격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심리와 관심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다들 말하잖아요. 요즘은 서울 아니면 안 돼, 서울 아니면 안 사, 똘똘한 한 채. 그게 똘똘한 한 채라고 하면 무조건 서울이어야 돼. 특히나 이제 강남, 서초, 송파, 말만 들어도 핫한 동네는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외곽은 상대적으로 관심도 덜 받고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집값 격차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경기장에 있는데 어떤 선수는 계속 달리기만 하고 어떤 선수는 출발선에 서 있는 거, 아니 이 출발선보다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이 심리와 관심도에 대한 부분이
외곽 지역이 좀 떨어지고 있다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일부 지역만 지금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지역, 강남에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합 내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경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 또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하락장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잘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매라는 것 자체가 시세보다 싸게 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시세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감정가도 내려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경매는 감정가가 기준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작점 자체가 낮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21년도 9억 하던 평택 아파트가 지금은 5억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물건들이 만약에 경매로 나온다라고 하면 감정가가 9억일까요? 5억일까요? 5억이겠죠. 5억 초반, 5억 중심으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만 싸게 낙찰 받는다면, 뭐 예를 들면 전세가 3억이나 3억 5천 뭐 이렇게 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물건을 우리가 4억 5천에 낙찰을 받는다면 실투자금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꽤 괜찮은 아파트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9억에 샀던 그 사람들보다 얼마를 싸게 사는 건가요? 뭐 4억, 4억 5천 뭐 이렇게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만한 여력이 되고, 그 아파트 상태가 분명히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고점 대비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가격보다 싸게 내놔서 빠르게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리스크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 전세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시세 회복까지는 또 우리가 이런 전략을 짰지만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저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단타보다는 지금은 조금 장기 보유 전략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단타 많이 하는데 이런 지역들 지금 현재 싸게 사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이 아파트를 사서 빠르게 단타를 하려고 하다 보면 크게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장기 보유 전략이라고 해서 뭐 10년, 20년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뭐 2년, 4년 이 정도가 저는 경매에서는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간 내에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성공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턱대고 싸게만 사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번 얘기 드리는 물건 분석이 돼야 되고 권리 분석은 당연하고요. 수요 조사까지 다 해봐야 안전하게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평택이라고 해도 고독신도시 중심에 있는 아파트와 외곽 쪽에 오래된 아파트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동네라도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 전세가, 입지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언제나 얘기하는 현장 답사, 임장은 필수입니다. 경매는 임장 무조건 가셔야 돼요. 경매는 임장 안 가고 입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진짜 경매를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10곳 중에 4곳은 하락을 했고, 특히 평택, 이천, 포천 같은 곳은 낙폭이 컸다. 하지만 이런 곳이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경매 투자자들은 얘기할 수 있고, 제 생각도 그렇고요. 경매 투자자는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잘 포착을 해야 한다라는 거는 기본 개념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꼼꼼한 분석과 지역 조사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눈이에요. 결국은 부동산을 보는 눈, 그리고 이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이거를 키우는 게 중요하고, 참 경매하다 보면 신기한 경험 많이 합니다. 같은 물건을 사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잃고 큰 손실을 얻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경매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준비를 잘 하셔서 모두 다 수익이 나는 경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번 이런 기사들이나 뉴스들이 나오면 꾸준히 영상 만들고 내용 정리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계속 수익이 나는 경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